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함께 찾아뵙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유튜브에서도 저희 방송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오전장에서 좋은 변동성을 보여줬던 종목들 추가적으로 전문가님의 공략주까지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차트 분석과 함께 유효한 전략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대시세 초입 관련주 리스트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닥터스탁 시즌3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장 분위기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너무 가파른 상승을 보여서였을까요? 올해가 되고 코스피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집니다. 오늘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는데요. 지금은 전날 대비해서 0.6% 정도 가격 하락이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2,54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 넘는 낙폭이 이어집니다. 87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이슈 와 함께 여러 가지 테마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움직임이 나옵니다. 애플의 이 VR 출시와 함께 비전 프로 출시 기대감 속에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장 초반부터 나왔는데요. 오후 기준으로 좀 하락으로 전환하는 종목도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YJM 게임즈가 6%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925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에스코넥은 5% 그리고 포바이포도 4%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우리 시장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이슈들과 또 어떤 종목들을 확인해 봐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오전장 분위기를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지속적으로 파란불은 이어집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다시 집에 나갈까 무서운 이제 오전장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 1월 첫 번째 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외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서 순매수를 유지해 나가면서 이제 선물 시장에서 추가 상승에 베팅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어제 차트 잠깐 화면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자, 1월 2일까지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11월부터 1월 2일까지 약 8조 5천억 정도의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진행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딱 그 기점을 이제 고가로 전성기를 찍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1월 3일 기준 약 1조 4천억의 순매도 공세가 딱 펼쳐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뭐 2천억, 1천억, 뭐 또 1천억 이상, 또 이제 4천억 이상, 또 오늘도 장중에 선물 기준 3천억 이상의 외국인들의 순매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중동의 전쟁 리스크도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은 사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북한의 1년 1개월 만에 또 포격 도발도 있었고 이런 이제 군사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들이 또 이제 외국인들 자금 이탈에 좀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 2달 동안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우리 지수 또한 우리 상승 흐름을 가져갔었고 지금은 고점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외국인들의 순매도 공세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디서 저점을 다져지는지를 조금 관심 있게 좀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요.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3,300포인트까지의 고점을 찍고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지금 박스권 상단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전자를 탈환하는 것처럼 기대감을 높여놓고 지금 또다시 이번 주 굉장히 또 조정을 받으면서 사실 재미있는 일주일을 기대했으나 사실 그렇게 재미있지 않은 주식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조정받고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2,650포인트를 돌파했으나 다시 고점 부근에서 일주일 동안 음봉이 계속되고 우량주보다는 테마주 위주의 이제 장세가 계속되면서 현재 2,542포인트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기준 우리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2,480포인트의 가격대를 방어해 주는지 그리고 2,530포인트의 과거에 이제 지지선을 이탈하고 다시 그 가격을 돌파한 자리를 방어해 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이제 노랑톡에서도 같이 추적해 가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사실 우리 이제 1000포인트에서 최근에 이제 650포인트까지 마이너스 거의 40%가 폭락하고 이번에 이중바닥 부근에서 이제 강한 이제 테마주 위주의 이제 상승이 계속되면서 88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 좀 이탈되는 모습과 그리고 이제 2차전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삼성전자와 그리고 이제 2차전지 대형주들 필두로 좀 조정받는 모습 때문에 이제 고점 부근에서 좀 음봉권의 캔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840포인트에서 860포인트 구간의 과거의 우리 지지 가격대를 자 이탈하지 않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에 관심 있게 좀 추적해 나갈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단기 고가 구간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도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이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순매도 공세가 언제 멈추는지 그리고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860과 840포인트의 반등 여부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부가적으로 니케이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시장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니케이 지수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지금 이제 엔화가 너무나도 이제 저렴하기도 하고 이제 환율 자체가 좀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니케이 지수의 차트를 보면은 신고가를 지금 갱신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올해 7월달, 8월달 고점 가격이었던 33,800포인트를 우리 니케이 지수가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자,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자,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2020년도, 2021년도의 고점마저도 갱신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코로나 때 올랐다가 빠지고 바닥에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다시 조정받는 모습인 반면에 우리 니케이 지수는 우리 3년, 4년 동안에 고점을 좀 갱신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 관련된 이슈로 이제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다가 이번에 14,400포인트까지 일주일 정도 이제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나스닥 지수의 14,400포인트의 반등 여부까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좀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상단과 하단을 잘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있는데 전문가님의 공략주 탑5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통해서 종목들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자, 이스소프트가 고점 기준으로는 86%의 수익률을 올리면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이어서 제주은행과 필에너지, 그리고 안국약품, 그리고 풍국주정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간 안에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A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종목 정도 선정해서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이스트소프트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11월 좀 마지막 주 정도에 제시를 해줬던 것 같은데 고점 기준으로 해서 거의 90%의 수익률을 올렸죠. 네. 현재 구간에서 좀 추가적인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 행운이 굉장히 강하게 잘 들어와서 상한가를 연속으로 2번이나 기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트너사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었던 시점은 사실 11월 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우리 챗 GPT 스토어가 이제 또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GPT 스토어 이제 국내
이제 상륙 이슈에 따른 인공지능 테마주 형태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자, 고가 기준으로 86% 정도의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된 모습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행운이 이미 크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월요일 방송에서도 리뷰를 진행해 드렸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자, 22,000원 캔들 그리고 23,000원 캔들을 이탈한다면 보유자분들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을 기록한다. 자, 이제 어제죠. 자, 화요일 기준으로 장중에 4%까지 추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26,700원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3차 목표가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봤을 때 우리 2015년도 약 8년 전 고가 수준인 29,000원 가격을 3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8년 만에 고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이번에 고가의 매도를 잘 못했을 때 앞으로 수년 동안 다시 가격 조정과 또 기간 조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안전벨트는 얼마 가격이죠? 자, 월요일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밑꼬리 가격인 22,000원, 23,000원을 기준 잡고 위로는 우리 전고가를 돌파한다. 26,000원을 돌파한다면 3차 목표가 29,000원까지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계속 강조해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시세 초입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트 소프트 종목도 11월 말에는 대시세 초입이었으나 지금은 이미 대시세가 분출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느 가격이 대시세 초입이었는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바닥권에서 엄청난 기간 조정 횡보를 거치던 우리 이스트 소프트 종목이 자, 11월 언제입니까? 21일 기준으로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가 유입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트너사로 부각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었는데요. 그 부분을 포착하고 14,300원 밑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걸 권고드렸던 다크호스 공략주 이스트 소프트 종목이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80% 정도의 상승으로 대시세를 분출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시세가 분출된 끝자락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대시세 초입이었던 가격 25,000원 정정하겠습니다. 12,500원에서 14,300원 정도까지 다시 무너진다면은 이중바닥 부근에서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재공략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방송 시간과 그리고 이제 노랑톡에서 계속해서 차기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들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닥터스탁 방송 우리 알람 오후 1시 이제 알람 설정해 두시고 꾸준하게 시청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공략주 리뷰로 이스트 소프트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까지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전 고점까지 우뚝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3차 목표가로 29,000원 선 체크하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저희 많이 알려드리고 있죠.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리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XM도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제시해 주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전략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월요일에 이스트 소프트가 이제 2연속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XM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자, XM 종목 또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고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사로 이제 부각이 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인공지능 테마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언제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이번 주 월요일 이틀 전에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바로 어제였습니다. 장중에 플러스 21.84%까지의 하루 만에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서 월요일에 이스트 소프트의 후발 종목으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어제였던 우리 하루 전, 우리 월요일에 공략하고 화요일 하루 지난 당일이라기보다는 하루 지난 시점에 자 21%까지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이제 매수가 대비 또 강한 상승을 또 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이제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수립해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자 오늘 밑꼬리 달린 캔들 2,700원 가격을 익절가로 이제 익절선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00원을 이탈한다면 우리가 월요일에 방송 보고 우리 XM 종목의 물량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수익 중이신 분들은 떨어질 때 2,700원 이탈 시
네, 수익 챙기는 전략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의 강력했던 지지 라인대가 2,300원 캔들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과거에 무상증자 이슈로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2,300원 위로 대량 거래가 터졌던 이제 들어왔던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2,300원을 지켜주다가 그 자리를 이탈하고 저항받다가 그 저항대를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나중에 2,700원 가격을 이탈한다. 그러면 2,300원 부근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관심 있게 제공력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가 기준 2,700원의 익절선을 이탈하지 않고 추가 상승을 기록한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인공지능 테마주 형태로 시세 분출했을 때 전고가 가격인 3,4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XM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만약 2,700원 선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익절 라인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추가적인 목표가로는 3,000원 이상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략주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편하게 입장하셔서 추가적으로 질문 나눠주셔도 되는데요.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참여 코드 없이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오전장에 또 주목받았던 종목들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 어떤 업종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토스뱅크 관련주들이 오늘 또 강한 상승을 또 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12월 달에도 이제 토스의 몸값이 한 8조, 10조 정도 될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사실 2월들을 포함한 이제 토스뱅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들이 관련된 테마주 형태로의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그 상승을 반납한 눌림목 구간에서 오늘 또다시 토스뱅크의 몸값이 이제 다시 15조에서 20조 가까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 또다시 이월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장중방송 통해서 우리 토스뱅크 관련주로 공부했었던 이월드 종목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종목이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0.7%에서 0.128%까지 하락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기록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한 매수세가 오늘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빠르면 내년 정도에 이제 토스뱅크가 이제 증시에 상장되는 모멘텀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현재 이월드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토스뱅크에 대한 상장 일정이 다가오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어느 가격에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다시 수립해보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 그림에서의 이월드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2020년도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6,000원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자, 6,000원짜리 종목이 1,200원까지 마이너스 약 80%의 어려운 매를 맞으면서 전성기를 찍었던 종목이 거의 좌절의 구간까지 낙폭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점에 사거나 대시세 초입에 사거나 둘 중에 하나만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월드 종목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이 캔들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장중 오전장 특징주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다음 날 플러스 26% 상승하면서 분명히 자, 2,050원 그리고 2,150원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이제 쌍고점 저항을 받아왔는데요. 자, 오늘은 또다시 2,050원과 2,150원의 매물대 저항대를 강한 상한가와 장대 양봉과 그리고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의 단기 지지선 2,050원 캔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의 시가 라인 1,700원 가격 위로 오늘 장대 양봉이 기준 캔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이 종목이 자, 2,050원 부근까지 뺐다가 반등한다면 혹은 1,700원 부근까지 눌러준다면 그 눌림목 구간에서의 반등하는 타점을 시청자분들이 단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매수 타점으로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토스 관련해서 오늘 이월드 첫 번째 특징주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토스의 몸값이 최대 20조 원까지 가치가 매겨지자 오늘 관련주들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2,050선을 지지받고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슈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국회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 언제부터 이게 법적으로 딱 시행된다.
이런 일정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탄소 배출권을 주식처럼 이제 교환하면서 판매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일단은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 오늘은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오전장에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그린 케미칼 종목을 오늘 이제 수요일장 좀 강력하게 매수세가 유입된 오전장 특징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과거력을 보면요. 사실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코로나 폭락장 때 2020년도에 4,000원 정도 됐었던 주가가 6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어디서 다졌는가 하고 보니까 약 6,000원 가격에서 이제 저점 가격을 다지고 이중 바닥을 다지고 최근에 3중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00원에서 6,000원까지 3분의 1 토막의 조정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65%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권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는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저점 매수의 기회를 준 이후에 최근에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량 거래가 여기서 터졌고요. 두 번째 대량 거래는 오늘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을 수립을 해 본다면은 자,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이슈로 6,800원 가격 위로 대량의 거래가 유입됐다. 그리고 최근에 저점 가격이었던 자, 6,500원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눌림목까지 낙폭을 확대한다고 한다면은 자, 6,500, 6,800원 구간까지 뺐다가 반등하는 7,000원 초반 가격에서 시청자분들이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머릿속에 심장 속에 마음 속에 기억해 두고 계시다가 이 종목의 과거력을 봤을 때 자, 6,000원 부근, 7,000원 부근에서 저점의 물량을 잘 확보했는데 자, 갑자기 테마가 불고 우리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사우디에서도 네옴시티를 짓는 데 있어서 환경을 파괴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탄소 배출권, 그린 수소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시켜서 친환경 그런 도시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운이 좋으면 뭐 탄소 배출권, 네옴시티 이런 쪽의 테마로 부각이 됐을 때 과거에 14,000원까지 7,000원 대비해서 100%의 폭등이 불과 몇 달 만에 나왔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자, 14,000원이었던 고가 대비 반토막 이상의 조정을 받고 이제 바닥권에서 꿈틀꿈틀 무언가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가에 위치해 있는 다른 급등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보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그린케미칼 종목의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500, 6,800 가격 꼭 기억해 두고 계시다가 오늘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눌림목 구간 그리고 일봉상으로 3중 바닥 부근에서 무언가의 모멘텀과 이슈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자리니까 관심 종목 미리미리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 오늘 또 추가적인 모멘텀과 이슈를 받아가고 있는 그린케미컬 두 번째 특징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7,000원 초반에서 우리가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점 대비 100% 하락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또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 마지막 특징주도 토스뱅크 관련된 종목인 우리 한국 전자인증 종목을 다시 한번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에도 우리 방송 통해서 토스뱅크 관련주로 한번 다뤘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랑톡에서도 시청자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었던 종목인데, 자, 대시세 초입입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10% 이상의 이제 상승을 노려봤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또다시 토스뱅크 관련된 테마가 불고 시장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량주보다는 어떤 종목들 테마주 형태의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이제 수요일장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과거력 그리고 앞으로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코로나 이후에는 1,900원이었던 주가가 12,700원까지 가상화폐, 전자결제, 비트코인 이런 쪽의 테마로 붙으면서 6배 정도의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큰 가격 조정이 최근에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70% 이상의 폭락을 겪은 바닥에서 최근에 갑자기 토스뱅크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20일 기준으로 이제 노랑톡에서 그리고 방송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자, 이 자리가 대시세 초입이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70%의 폭락이 있었고 기간 조정을 거쳤고 이제 토스뱅크 관련주로 부각되기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우리 관심 종목으로 이제 노랑톡에서도 같이 전략을 세웠던 종목인데 그 다음 날 플러스 약 14.84%까지의
하루 만에 14%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진 이 캔들의 시가 라인을 깨지 않고 눌렀다가 오늘 다시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량의 거래가 터지고 바로 갈 수도 있지만은 눌렀다가 추가 시세를 기록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량 거래 터진 기준 캔들의 시가 라인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어떤 기회로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번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이 4,6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제 바로 갈 수도 있고 다시 우리 토스뱅크가 상장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렀다가 갈 수 있는데 눌렀다가 가게 된다면 4,6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우리 저점 매수 기회로 눌림목 매수 타점으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계속해서 이거를 보는 게 사실 시청자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노랑톡에 입장하시면 매일매일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같이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노랑톡에도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고 이쪽 통해서 입장하시고 조금 더 시장보다 압도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들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로 한국전자인증 확인해 봤습니다. 앞서서 토스 이슈가 부각됐을 때도 한번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일단 만약 4,600원까지의 눌림목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스 관련해서 언제든지 이슈가 재부각되고 가격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한 번에 모아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하다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트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께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공략주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대시세 초입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제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이스트 소프트부터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질 때 우리 인공지능 관련된 대시세 초입입니다라고 이제 관심 종목을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 이스트 소프트는 80%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 외 종목들은 30%, 40%, 50% 정도의 이제 추가 상승을 단기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들을 추격해서 들어가는 것은 사실 고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게 어깨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 팔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 어깨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 못 팔았을 때 나중에 몸통, 발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폭포수처럼 무너지는 이 하락에 대한 공포를 사실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폭락한 종목 그리고 기간 조정을 마무리한 종목이 이제 막 차기 테마주 형태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 형태로 부각될 수 있는 우리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자리에서 시청자분들에게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이제 정확하게 하루에 3종목씩 콕 찍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노랑톡에 입장하셔서 어떤 종목들이 대시세 초입인가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장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렵지만 좀 더 쉽게 포트에 새로운 종목을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은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들 모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종목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종목 고민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차트 분석과 함께 유효한 전략들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들어온 문자부터 순서대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 오늘은 파워로직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9,000원이고요.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야 될지 판단이 안 서네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고 연락을 주셨는데 일단 이번 주 월요일에 상한가로 장을 마감을 했죠. 그리고 어제도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은 8%대 가격 하락의 장중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로만 알려져 있다가 이쪽 안에서 자체적으로 초전도체를 연구해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주 내내 좀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단기적으로 오늘 좀 하락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슈가 이제 소멸이 되는 걸까요?
있을까요? 네, 일단 병원 가서 많이 또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MRI 비용이 또 많이 나오는데요. 네. 비급여 항목으로 이제 절대 영하 온도를 만들어서 초전도 상태에서의 그런 이제 MRI 장비나 혹은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자기 부양 열차나 이제 고속철도를 유지하는 데 마찰을 없애기 위한 과정에서의 뭔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꿈의 물질로 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초전도체입니다. 네. 근데 이제 파워로직스가 사실은 뭐 2차 전지 그리고 파워로직스니까 뭐 배터리 뭐 이런 쪽으로의 이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지만은 자, 작년에 우리 초전도체 관련주로 강한 시세가 나왔었고요.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권에서 최근에 다시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주 형태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LK99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이제 박사의 입장은 이거 만든 거 사실이다.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그 연구소의 주장과 그리고 다른 뭐 글로벌 뭐 이제 학회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국내 학회나 뭐 하버드나 유명한 이제 뭐 학회나 뭐 그런 연구기관들에서 이 LK99가 정말 상운상합 초전도체가 맞다라는 것에 대한 검증을 아직까지는 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LK99가 상운상합 초전도체가 맞다면 엄청난 파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슈지만은 그렇지 못했을 때 뭐 과거에 이게 뭐 똑같은 사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우리 황우석 줄기세포 때처럼 뭔가 이게 기대감이 있을 때는 테마주 형태로 폭등했다가 막상 그때 당시에 보면은 또 실망 매물이 또 급격하게 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테마주 형태의 좀 움직임을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트 보면서 좀 부연적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의 최근 3개년도 실적이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럼 실적이 적자인데 주가는 우리 초전도체 관련주로 부각됐을 때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6,300원 구간을 기점으로 21,000원까지 3.5배 정도, 퍼센트로 따지면은 250% 정도의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상승이 얼마 가지 못했어요. LK99에 대한 기대감으로 막 200% 넘게 올라갔다가 다시 그 상승을 반납한 저점이 6,000원까지 이제 폭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바닥권에서 자, 대량 거래가 터졌던 캔들의 눌림목까지 다시 리셋된 네, 저점을 다졌다라고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자, 1월 4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뭐 LK99 정확히 그 박사님의 이름이 제가 지금 잠시 기억이 안 나는데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상온상합 초전도체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한 박사가 이제 공식 석상에 이제 인터뷰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인터뷰 일정만으로도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초전도체 관련주인 파워로직스가 네,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유입되고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되면서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6,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50%에서 60%의 단기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 나온 이후에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단기 고가에서 음봉이 떨어진다는 것은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폭락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린 양봉이 만들었다는 것은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킨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50에서 60% 정도의 단기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밑꼬리 단캔들 8,350원 구간을 이제 밑꼬리 달고 이제 방어 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이 자리를 깨면은 저는 이제 매도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이제 종가 라인이 대략 9,600원 캔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8,350원을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시청자님 평단가 9,000원 위로 네, 1차 목표가 9,6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0,000원까지 네, 전량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저점을 아까도 이제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21,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폭락하고 6,000원 부근이 이 종목의 폭등 전 이제 단기 저점 부근으로 확인이 되고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이 6,750원 구간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8,350원 매물대를 이탈한다면은 우리가 매도 대응해서 한보 후퇴했다가 다시 이 종목의 저점 6,000원, 6,750원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이제 포착이 된다면은 그 부분을 좀 추적하시다가 재공략 기회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의 상승 이후에 음봉이 나온 자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8,350원 선을 지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가격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1차 목표가로 9,600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고요. 매수가는 45,00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수익 중인데 얼마에 매도를 해야 할까요? 또 비중을 늘리는 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어요. 수익 보고 계신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또 초전도세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가격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은 해당 상승을 그대로 또 반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0% 가까이 급락하는 지금 위치거든요. 현재 네. 구간에서 뭐 추세가 깨져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뭐 기회로 삼고 비중을 더 늘려도 괜찮을지 여쭤보시네요. 네, 일단은 뭐 굉장히 다행인 부분은 이제 저랑 뭐 노랑톡의 입장에 계신 시청자분이거나 아니면 방송을 꾸준하게 잘 시청해 주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 델타테크 종목은 이제 노랑톡에서도 사실은 눌림목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점에 대시세 초입입니다라고 이제 12월 말에 좀 같이 전략을 세워드렸던 종목인데요. 그 이후에 약 90%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우리 신랑님 평단가 대비해서 현재 가격이 약 30에서 40% 정도 이제 수익권이기 때문에 익절가를 제시해드리고요. 매수는 좀 제시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부연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전도체 관련주로 해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의 반복적인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첫 번째 고점 찍고 급락, 두 번째 고점 찍고 음봉 떨어지면서 급락. 이번에도 이제 추세 상단의 고점 구간이 7만 4천 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음봉 떨어지면서 오늘 마이너스 약 20%까지 폭락이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누가 봐도 삼중천정에서 차익이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세 이탈로 인한 혹은 고점에서 과거의 차익 실현이 떨어졌을 때 약 한 달 정도 추가적인 낙폭을 확대했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자, 이 종목에 대한 익절가는 51,000원 캔들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월 4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을 방어해 준 캔들이 51,000원이고요. 51,000원을 깨지 않고 7만 원까지 30% 이상 추가 상승 나왔다가 오늘 또다시 51,000원 가격을 일시적으로 방어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51,000원을 깨면 전량 수익을 챙기겠다.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시청자님 평단가가 지금 44,000원, 4,500원 정도 가격이 되기 때문에 대략 이 구간에서 이제 공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자,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된다라는 것은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 구간 우리 초전도체 관련주인 신성 델타테크 종목을 이제 노랑톡에서 대시세 초입일 수 있다. 이 종목의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갑자기 단기 저점에서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한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4만 원 대비해서 7만 4천 원까지 거의 뭐 60%, 90% 정도의 이제 상승이 크게 분출이 됐는데요. 자, 고점에서 이거를 연속적으로 윗골이 달리고 장대음봉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동안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제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되는 모습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51,000원을 깨지 않고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62,000원 캔들과 그리고 72,000원까지 수익을 확정 짓고 51,000원을 깨더라도 수익을 확정 짓는다. 그리고 심단님이 매수하셨던 4만 원 가격 밑으로 다시 빠지면 거기서 다시 거래량 들어올 때 재공략 기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늘리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51,000원 선이 깨지면 전량 수익을 챙기시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상승 시 7만 원 선까지의 가격 상승 가능하다 알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트 분석과 함께 유효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저점에서 좋은 종목을 잘 고르고 싶어요, 찾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이 리스트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매일매일 톡방에 올라올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2,400여 개 종목들 중에서 사실 삼성전자도 5만 전자, 4만 전자일 때 샀으면 좋았겠지만은 지금도 8만 전자에서 또 마이너스 5% 이상 또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종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이 고점에서 저항받고 윗골이 달리고 조정 구간으로 전환되는 지점에서 고점에 물리는 것보다는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들 그런 타이밍들을 잘 선별해서 이제 노랑톡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어떤 종목들이 대시세 초입이 될지 혼자서는
종목을 선정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노랑톡에도 입장하셔서 방송 시간 외에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큰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가능성을 높이고 공부하는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함께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종목 상담 계속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STI고요. 매수가는 29,900원, 비중은 30%입니다. 왜 자꾸 떨어지나요? 무섭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사실 반도체 그리고 특히 HBM 쪽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도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에서 반도체 분위기가 또 엇갈리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는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가는데 우리나라 반도체는 또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이번 주 주가에도 잘 반영이 된 것 같은데 큰 방향성이 없는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들 유효할까요? 일단은 이제 고점에 매수한다라는 거는 언제나 위험할 수 있다라고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기술적 관점에서의 지지선을 좀 설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회사는 이제 계속해서 매출이 좋아지고 영업이익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올라갈 겁니다. 즉 큰 그림에서는 이제 우상향 추세가 이어질 것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의 상승에 선반영이 됐다라는 게 조금 악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부각받기 전에는 저점 가격대가 10,000원 초반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니까 여기서부터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자, 10,000원 정도 됐던 주가가 37,000원까지 200%가 넘게 몇 달 만에 상승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든 바이오 업종이든 대시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시세의 초입에 사서 우리가 100%, 200%의 상승을 노려보는 게 중요하지 이미 좋다고 주가가 다 올라간 구간에서 추격했을 때는 언제든지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30%까지 고점에 실는 것은 언제나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재무 추이를 봤을 때 자, 기업 매출액이 어떻게 됩니까? 연간 지날 때마다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매출액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길게 봤을 때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과열 구간까지 이제 과도하게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이제 역추세 구간입니다. 우하향 추세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자,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추세 이탈로 인해서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눌림목까지 다시 한번 추가 낙폭을 가져가고 여기서부터 기간 조정 매집을 다시 시작해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얼마 가격을 기준 잡고 지지선 대응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물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 23,500원 캔들을 우리 앞으로 STI 종목의 지지선으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지난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한 반년 정도를 자, 23,500원 가격을 깨지 않고 반복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아주 강력한 지지 반등 예상 지점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가격을 강한 지지선이 과거의 버전인데 이 가격을 이탈하는 순간 추세 이탈로 인한 추가 하락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23,500원을 깬다면 보유 비중 절반 이상 비중 조절로 대응하셨다가 자, 얼마에서 반등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이슈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 과거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이제 변곡을 만들어낸 13,500원 캔들과 18,500원 부근에서의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한다면은 이번 상승을 반납한 눌림목 구간에서의 재공략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시청자님 평단가가 약 3만 원 정도의 가격이 되는데 자, 지금 28,700원 정도 고점 찍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3,500원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우리 시청자님의 이제 매도 목표가를 28,500원 정도로 본전권 매도보다는 마이너스 한 6%에서 7% 정도 손실권이지만은 매도 대응하고 다시 한번 23,500원에서 반등하거나 아니면 이 가격을 깼을 때 13,500, 18,500까지 빠지고 반등하는 타점을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23,500원에서의 반등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종목 상담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공략주는 사실 지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해칭의 느낌으로 네. 지수가 빠질 때 테마주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고요. 종목 이름은 한국석유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우리 종목 상담 119 저녁 방송에서도 이제 실전 매매 공략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번 주 하루 이틀 만에 10% 이상의 단기 상승을 노려본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또 이제 타점을 잡아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 큰 그림에서의 이 종목의 전략을 이제 그림을 보고 그리고 단기적 관점에서의 매수가, 지지선, 목표가를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유가가 올라갈 때 이 종목이 테마주 형태로 26,000원까지 시세 분출 이력이 있는데요. 자,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권에서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단기적으로는 13,000원, 단기적으로는 19,000원까지 작년 9월달, 10월달 시세 분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한 얼마 가격입니까? 1,700원 가격. 그래서 이제 1,700원 가격만 깨지 않으면 이 눌림목 구간은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구간으로 잘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1,700원 가격을 깨지 않고 저점을 다진 캔들이 있으니 바로 어제 11,300원 캔들이 1,700원 가지 않고 갑자기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에서 플러스 20% 정도까지 엄청난 매수세가 어제 장중에 유입되면서 또다시 우리 한국석유 종목이 1,700원까지 빼지 않으면서 11,300원 부근에서의 플러스 20% 이상의 단기 상승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그런 전쟁 리스크가 이제 중동 지역에서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한국석유 종목의 상승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도발에 따른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 중동 지역에서도 이제 그 원유 가격을 좀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그런 군사적 리스크들이 부각이 되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올 때 이슈화가 될 때 우리 1월 4일 목요일에는 상한가 그리고 어제는 플러스 20% 정도의 상승을 이제 기록한 이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000원 캔들과 그리고 현재가 기준 저는 이제 방송 전에는 이제 12,700원으로 제시를 드렸는데요. 현재가 12,500원 이하 그리고 12,000원에서 12,500원 이하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이제 눌림목 가격대에서 물량을 확보해 가시고 그리고 밑으로는 11,700원 가격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점에 우리 국제유가 상승 테마주 형태로 이제 상승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목표가는 13,200원 캔들을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자, 이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캔들의 종가 라인 14,100원 가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상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차트를 보면요. 자, 첫 번째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캔들을 방어해 주면서 저점을 다진 캔들이 11,300원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요 구간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다시 한번 이 추세 상단의 구간 13,200원 13,000 얼마죠? 자, 아까 13,400원 캔들 그리고 14,100원 캔들까지 즉 우리 분봉상으로 저점과 고점의 선을 그어봤을 때 단기 저점 구간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단기 고점 구간까지의 상승을 목표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동의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소멸했다라고 이제 이슈화가 끝나기 전까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박스권 안에서의 이 종목의 급락과 급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디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지 어디서 가격 방어를 해줬는지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해서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들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다시 한번 가격적인 변동성을 보여줬던 한국석유 오늘의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12,500원 선 아래에서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로는 13,400원 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전문가님과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공략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